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은 아마도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이번 주 중에서도 가장 핫한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FOMC 그리고 기업 실적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5.25에서 5.5%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의 고금리 환경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실 이건 모두가 예상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것, 저 역시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과연 금리는 여기가 고점일 것이냐, 그리고 인하가 된다면 언제부터일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치만 이 역시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전혀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좀 되풀이했고요. 2%로 가기까지는 당연히 모두가 알다시피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25에서 5.5%로 올라간 것 말고는 달라진 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봤던 FOMC 중에서는 가장 지수의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그 전에 시작했던 지수와 기자회견 이후의 지수를 비교해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2025년 얘기를 했거든요. 이 2025년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한 2025년은 가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역시 2025년은 가야 나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실적에 많이들 주목하셨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희비가 좀 갈렸죠.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제쳐놓고라도 스냅이 또 가이던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성장주가 이렇게 좀 부진했던 반면에 가치주 섹터는 좋았죠. 코카콜라, 유니온 퍼시픽,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증산 소식을 밝히면서 세 개 종목이 모두 긍정적인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게 198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4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처음 보는 13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장이 좀 가치주 쪽의 우위로 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쯤에 회장 이후에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발표됐죠. 실적도 좋았고요. 하반기에 매출 성장률을 무려 2자릿수로 전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초반에는 8%까지 급등하다가 현재는 3%대 상승을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냅이 떨어지면 메타도 떨어질까 걱정하셨을 텐데 메타가 또 희망을 살려줬거든요. 그렇다면 또 성장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핫한 이슈들 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산업 섹터가 올랐고요. 기술 섹터, 유틸리티와 소재 섹터 등이 부진했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부터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3.76% 하락을 했고요. 그 옆에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5.8% 급등세, 그리고 메타가 실적을 앞두고 2%가량 올랐고요. 하단의 금융 섹터도 보겠습니다. 비자는 글로벌 결제량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0.7% 하락을 했고요. 지역 은행주들은 패거스트의 인수합병 소식에 힘입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산업 섹터를 보시면 보잉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에 8.7%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는 전날 14% 급락을 한 후 간밤에는 6.2% 올랐는데요. 도이치방크에서는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후의 급락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빅테크 소식부터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가 이슈입니다. 전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지만요.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의 기대를 밑돌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파벳은 검색 광고와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광고 매출이 3.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특히 한동안 주춤했던 유튜브 광고 매출이 작년보다 4.4%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드 부문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총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 사업부라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기도 했었지만요. 지난 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번 2분기에도 3억 9,500만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본업인 클라우드에서 매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픈 AI에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자사 클라우드 독점 사용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였었죠. 하지만 잇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단 등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메가 이슈는 지역 은행주들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은행이 뱅크런 위기에 처했던 패거스트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미국 지역 은행들이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패거스트는 27%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이번 합병은 M&A 시장층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큰 대형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전성 위기에 빠졌던 은행 부문에서 일어난 계약이고 또 연방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기에 더욱더 안도감을 더했는데요. 특히나 패거스트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자 예금액이 급감을 하면서 위기설을 겪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해진 지역 은행들이 이번 합병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자산 매각과 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킥오프가 7% 급등하는 등 다른 지역 은행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메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메타가 호실적을 내고 3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외에서 현재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 수입이 뛰어오르고 매출이 1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8%를 뛰어넘는 정도이고요. 한편 광고 수입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죠. 메타보다 하루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스냅의 경우 3분기 가이던스 실망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요. 알파벳은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광고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호실적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